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좌파들의 민낯을 낱낱이 까발리는 남자 정치구단 우영우입니다. 자, 이번에 이야기해볼 주제는 이화영 평화부지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이분이 징역 15년형을 구형을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좌파분들이 듣기에는 좀 불편한 내용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물이 15년이나 되는 아주 강력한 구형을 받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한번 제가 올리는 이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어보시고 이게 합리적인 의심인지 아니면은 검찰의 억측 그리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아무리 봐주려고 해봐도 봐줄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일단은 이 이화영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이 이화영 씨는 17대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벌써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했으니까 굉장히 오래전부터 정치를 해오시던 분이에요. 그리고 17대 국회의원 이후에는 쌍방울 사회이사를 지내셨었고 그 이후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밑에서 평화부지사라는 자리에 갔던 인물이에요. 이 부지사가 이름이 조금씩 바뀌고 있거든요. 현재는 평화부지사라는 건 없고 김동연 지사 밑에 경제부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뭔가 남북 평화에 좀 중점을 둔 역할을 하려고 이 평화부지사라는 걸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당시에는 경기도 중심의 남북 평화 기반 조성 협력을 하기 위해서 이 평화부지사라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킨텍스 이사장으로 활동 중에 쌍방울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이 되었고 그 이후에 쌍방울의 대북 송금 관련돼서 또 이슈가 생겨서 지금 이렇게 큰 벌을 받고 있는 상태죠. 물론 이거는 구형이 된 거고 실제로 판사가 얼마나 때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검사에서 이건 15년에 해당하는 구형이다. 그게 굉장히 큰 죄를 지었다는 건데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은 쌍방울과 이화영의 커넥션이었어요. 왜냐하면 쌍방울 사회이사였는데 사회이사가 끝난 이후에 그러니까 공직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쌍방울에 법인카드를 썼다는 거죠. 물론 쌍방울 사회이사일 때도 법인카드를 썼는데 이게 원래는 사회이사한테는 법인카드가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도 이 이화영이라는 사람은 법인카드를 받아 쓴 거죠. 그리고 또 측근, 그러니까 이화영 씨의 측근이 쌍방울 직원으로 등록이 돼 있어서 그 직원 이름으로 매달 200만 원씩 3년을 지급을 했다는 거죠. 이게 그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분들 아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름을 넣어놓고 월급 받아가는 게 그 돈 빼먹는 거거든요.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분들 가족, 특히나 며느리 막 이런 사람들 보면은 다 그 기업에 직원으로 등록돼 있어. 그리고 그 며느리 이름으로 이제 월급이 지급이 되면 한 200만 원, 300만 원 받는 거는 세금이 안 나오거든. 사실상 그 받는 돈 전부 다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세금을 물지 않으면서 자식들한테 돈을 물려주는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직원 등록해갖고 돈을 주는 방법을 많이 선택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화영한테 준 건지 아무튼 요 측근 A씨를 진짜 직원으로 쓴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상하게도 같이 근무하던 사람이 쌍방울에서 돈을 받고 있다. 좀 이상하다. 이런 게 지금 뇌물 혐의로 의혹을 받고 있고 실제로 이제 뇌물로 인정이 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까지는 그냥 그럴 수 있다. 개인의 일탈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더 큰 게 있죠. 바로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건입니다. 이게 뭐냐면 안부수 아태협 회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거 아시아 태평양 협력회의 그런 기구 같은데 요 사람이 쌍방울한테 기부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있을 때도 북한 묘목 사업과 북한 밀가루 지원 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대북 사업비를 받았어. 그리고 그 받은 돈을 달러로 환전을 해서 북한 통일선전부한테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받은 기부금과 요 사업비 중에 일부는 이 사람이 또 중간에서 착복을 하고요. 그래서 요 분은 이미 구속이 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마찬가지로 3년 반의 구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쌍방울이 왜 굳이 기부금을 줬느냐? 왜 줬냐면은 경기도에서 이거 대북 사업이 좀만 잘 되면은 너네가 주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밀어줄게. 이런 약속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쌍방울은 그걸 믿고 기부금을 주게 된 거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자체적으로 자금을 마련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 봐봐. 여기에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이라는 사람이고 요 사람은 북한의 이종혁이라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조국 통일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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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치고 같이 모여서 술도 마시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행사를 열어서. 그러니까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생각으로는 이 연주를 잘 잡고 진행을 하면 북한 측의 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자기가 대북 사업을 할 수 있겠다라고 계산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쌍방울 사회이사였던 이화영을 매개로 해서 경기도와 함께 대북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돈을 마련을 한 거죠. 근데 돈을 어떻게 마련했느냐? 이게 원래 일반 사람들이 해외 여행을 가면 현금을 좀 바꿔 가잖아요. 근데 그 바꿔가는 게 1만 달러 이상을 가져가면 안 돼요. 그거는 1만 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무려 800만 달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대체 어떻게 만들었느냐? 직원들을 중국으로 출장을 보낼 때 현금을 쥐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금을 다 이렇게 한 번에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막 책 사이사이에다가 지폐를 끼워갖고 갔대. 그렇게 마련된 800만 달러를 아태협을 통해서 북한으로 보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800만 달러 되는 돈이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건 UN 대북 제재를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년이나 되는 구형이 나온 거고요. 관련된 기사를 보시면 쌍방울 외화 밀반출 의혹, 아태협 전 직원이 김성태한테 돈을 받아서 북에 전달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고요. 쌍방울 전 비서실장은 이재명과 김성태가 아주 가까운 관계다라고 증언을 했지만 이재명은 나는 김성태 모른다. 이게 이재명 특기죠. 일단은 모른다. 밑에 사람이 다 했다라고 또 발뺌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김성태는 이미 구속이 된 상태고 그리고 외화 밀반출해서 북한으로 넘어간 거는 지금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가 이재명을 감싸줄 이유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재명을 알고 있다. 이재명과 나는 가까운 사이다. 이화영과 통화할 때마다 뭔가 이슈가 있으면 나 전화해서 바꿔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도 김성태는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도 했던 사실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라고 김성태는 얘기하고 있지만 이화영과 이재명은 나는 김성태 모른다. 이화영은 내가 모두 다 한 거다. 이재명 지사는 아무것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 보시면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에서 이런 모임이 일어난 거예요. 안부수 그리고 김성태, 이화영이 있고 여기 북측 인사가 있는 거죠. 그러면 김성태 입장에서는 요 이화영이라는 인물이 경기도 평화부지사라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주선을 해줘서 북한 측 인사를 만난 건데 과연 이재명 지사가 이 사실을 몰랐겠느냐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아니 아무리 이화영이 모든 거를 다 주도했다 하더라도 이재명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장이 밑에 부하 직원이 뭘 하는지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이화영이 단독으로 한 거라면 그러면은 이화영이 이재명한테 저는 중국 갑니다. 그러면 이재명이 너 중국 왜 가는데라고 물어는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거기서 쌍방울하고 북측 인사하고 좀 주선을 해서 대북 사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재명이 그 김성태라는 사람이 뭔데? 라고 물어봤을 때 뭐 쌍방울 회장입니다. 쌍방울을 이끌고 있고 우리한테도 정치적으로 기부를 많이 하고 있는 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건데 모를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그런데 이재명은 이걸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웃긴 건 이화영이 처음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재명하고 커넥션이 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이화영 부인이 그 재판장에서 야 정신 차려 이화영 정신 차려라고 소리를 친 거야. 이게 만약에 배우자가 아니었으면 처벌감이에요. 정신 차려라. 없었다고 밝혀라.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우리 가족과의 관계에서 나 더 이상 못 도와. 그러니까 부인이 자기 남편한테 야, 너 이재명하고 관련 없다고 말해. 안 그러면 너하고 인연 끊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화영의 아내 자체가 운동권 출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대북 사업 관련해서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화영의 아내도 입건이 된 상태고요. 하지만 이 이화영 부인은 남편 재판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관여를 하고 있어요. 남편 변호인단에 대한 해임 신고를 제출해서 재판을 좀 지연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재판장에서 소란을 피우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화영이 뭐라고 했냐면 나 검찰청에서 술 마셨다. 술을 왜 마셨냐면은 검찰이 날 회유해서 이재명과 김성태가 연관이 있다라는 증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김성태하고 나한테 술상을 차려서 대접했다. 이게 어떻게 했냐면은 쌍방울 직원들이 검찰청 내부로 음식을 가져다 주고 심지어 술도 한잔 했다. 근데 이 말이 조금 이상해. 뭐라고 했냐면은 심지어 술도 한 번 먹었던 기억이 있다. 이게 말이죠. 제가 이거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거 일단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모두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말 자체가 좀 말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심지어 술도 한 번 먹었던 기억이 있다. 이게 만약에 진짜로 내가 술을 먹었으면은 술도 먹었어요. 왜냐면은 검찰청에서 술을 마신다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나 거기 술도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술도 먹은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밝힌 게 아니라 그랬던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데 아니 술 먹은 거를 검찰청에서 술 먹은 거를 그랬던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이거는 자기가 거짓말을 하면서도
말도 안 되니까 그냥 얼버무린 거예요. 얼버무린 거. 아, 내가 김성태하고 같이 검찰청에서 술도 먹었다. 우리를 회유하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게 본인도 말이 안 되니까 이렇게 좀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김성태가 쌍방울 이제 회장으로서 북한에다가 대북 송금한 게 팩트야. 이건 이미 유죄예요, 유죄. 그런데 김성태를 이재명이 모른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랑은 상관없다. 쌍방울이 뭘 하든 우리랑은 상관없다. 우리 커넥션을 입증해라. 난 일단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웃긴 게 김성태 입장에서는 야, 내가 니네 비즈니스 클래스 끊어서 옆자리까지 앉혔는데 왜 날 모른다고 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라고 검찰에다 자료를 제출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이상한 게 나오죠. 바로 이화영의 변호인이 현근택 변호사예요. 현근택은 이번에 성남 쪽에서 출마하려고 했다가 성희롱 논란으로 낙마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왜 거기에 공천이 될 뻔했겠어요. 다 이화영 뒤를 봐줬으니까 민주당에서는 이 사람을 이렇게 밀어줄 수밖에 없잖아. 아니 네가 우리한테 해준 게 있으니까 우리도 너한테 해준다 이거죠. 그리고 이 현근택은 이화영 재판 기록을 유출한 혐의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한통속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뭐 검찰에서 술 마셨다는 이야기에 민주당에서는 진술 조작 모의에 대해서 감찰해야 된다. 아니 이게 아무리 우리가 검찰이 썩었다고 한들 썩지도 않았겠지만 미쳤다고 검찰이 그 안에서 술까지 들여와서 피의자를 회유하려고 했을까요? 이게 만약에 실제로 벌어진 일이고 뭐 CCTV에 남아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 술을 반입한 인물 그런 사람들의 증언이 실제로 나온다면 검찰은 정말 핵폭탄이 떨어지는 그런 후폭풍을 가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 리스크를 갖고 굳이 다 혐의가 입증 가능한 사람한테 그런 리스크를 지고 회유를 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갖고 옹호하는 민주당은 뭔가 의도가 있는 거죠. 그 의도가 뭐냐? 이재명을 방탄해야 된다. 이재명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총선 승리로 이끌어서 일단 분위기가 좋은데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전혀 해결이 안 됐거든요. 오히려 지금은 총선 때문에 내가 재판에 못 나간다는 핑계로 몇 번 재판을 스킵했잖아요. 막 일부러 재판 지연 신청한 다음에 일단 뭐 승인 안 나도 안 나가버리고 그래도 당대표라고 그걸 다 봐줬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봐줄 수 있는 이슈 자체가 없어요. 그동안은 야 지금 선거가 코앞인데 당대표를 법정에 세운다는 게 너네 지금 선거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조금 봐준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지만 이제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이제는 선거도 끝났으니까 재판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텐데 이제는 더 이상 이재명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대선 3년이 남았는데 3년 동안 시간을 끌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 이화영 입장에서는 그 부인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자기가 시간을 끌려면 헛소리라도 해야 되는 거야. 야, 검찰이 나한테 술까지 먹이면서 이재명이 범인이라고 나한테 회유를 하려고 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슈를 제기하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재판부에서 믿어줄 리도 없고 이걸 믿는 거는 민주당과 그 민주당의 지지자들밖에 없어요. 이재명 지지자들. 그러니까 좌파분들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이 이슈에 대해서 한 번만 좀 잘 찾아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못 믿겠으면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고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인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